반격전에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마방 취재기자 발상입니다. 저는 한대건이고요.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해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리 1700m 제 9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팽팽한 가운데 구경주입니다. 5만 라피도 코스. 1700가 처음 뛰는 마필이지만은 아직까지는 보조권이 훨씬 더 많은 마필입니다. 발놀림을 보면 단거리 경주에서도 출발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5번을 놓고 2번, 2과 3위는 7번마 2000살. 경주거리 1800m 2등급 경주인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지난번에 낭만했던 마필이 있죠. 출마 금비랑과 구마 불멸의 제왕. 아무 이상은 없어요. 기마 문학 쪽에는 하나 마필이 조금 뭐랄까 상한 느낌이 있어서 7번 놓고 4번, 10번, 두 마리 2번. 서면서 7번 12번 그리고 안쪽 경주리 1700m 제 9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팽팽한 구경주입니다. 한번 스프리 영웅은 안쪽에 붙으면 좀 분하긴 하지만 충분히 제목대하는 마필입니다. 8번 천년 바이킹이 굉장한 선행력을 가지고 있고 8번 놓고 3번 단통 맞거든요. 스피드 영웅 2위 8번 3위는 일요일 경마예요. 지난주에 토요일날은 펄펄 날아다녔고 일요일날도 나쁘지 않았어요. 50배짜리도 잡고 더 박아도 적중하고 토요일처럼 펄펄 날아지는 못했지만 일요일 경마도 나름대로는 선전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잘했죠. 제가 토요일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또 지지난주에 그 다바가 성보 있을 때 이렇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바가 성보 있는 날은 개죽을 쓰고 그 다음 주에는 또 펄펄 날아다니고 많이 아쉽네요. 아쉽다고 해서 한대건이가 개구라 치는 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꾸 그런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욕할 만큼 했잖아 나한테. 근데 잘하면 또 잘했다고 또 칭찬도 안 해주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여러 가지로 속상하네요. 내가 주장창 잘했으면 좋겠어. 한 2달 잘하면 여러분들이 저 한대건 저 새끼 좀 대단한데? 이런 말 할까요? 우리 명박이 형이 풀려나면서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또 정치 얘기 안 한다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그죠? 법정에 출두할 때만 하더라도 벽 짚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기어다니던 사람이 나올 때 보석으로 나올 때는 시식하게 혼자 부축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던 사람이 돌연사가 의심이 된다고 그래서 보석 신청을 했었었죠. 물론 이제 그걸로 보석된 건 아니지만 다른 걸로 보석 신청 받으신 거지만 참 가진 사람들이 쪽팔리게 아마 명박형은 그 보석이 끝나고 구속심이 끝나도 아마 계속 아플 거예요. 아마 1년 내내 아프겠죠. 우리 근혜 언니도 계속 아플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없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그건 정말 개소리죠.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죠. 가진 자에게 유리하죠. 항상. 하지만 경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마는 가진 자가 막권을 사든 가지지 않은 자가 막권을 사든 간에 돈은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경마 좋아하나? 본대로 사면 되니까. 어쨌든 잘한 건 잘했으니까 여러분들 칭찬해 주십시오 하고 머리 만져줘 이러고 머리 디미는 게 아니라 잘할게요. 열심히 해서 제가 아직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바가 성부처 놓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으니까 더 집중하고 내가 잘하고 싶다고 잘하는 게 경마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이번 일요일 경마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해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승부처는요, 24811, 4개의 승부처고요. 자, 11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부산경마는 1경주와 4경주를 승부처로 삼았어요. 자, 일요일 경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죠. 한대건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제 춥다는 얘기 못하겠어. 따뜻한 날씨를 뚫고 한국마사회에 들어가서 취재하고 왔습니다. 한대건에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릴 기수는 바로 김동수 기수.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수에 대한 얘기는 뭐 다 말씀드렸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예전에는 제가 한창 때 이렇게 예시장에 가면 문세영 기수, 이동국 기수죠. 지금은 뭐 바지 중에 상바지가 돼갖고 이동국 기수가 별로 인기가 없지만 이동국 기수가 상당히 잘생겼거든요. 그때는 막 플랜카드도 막 걸리고 했었어요. 네. 팬클럽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젊은 세대가 워낙에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예시장에 난무하는 건 욕설밖에 없죠. 욕들 참 맛있게 잘하세요. 그러지 마라 좀 씨. 매너 없게. 얼마나 사람이 값싸 보이냐. 돈 잃은 건 아는데 뭐 걔들이 뭐 빼먹을 때도 있겠지. 뭐 나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뭐 경주가 꼬일 때도 분명히 더 많잖아. 경주가 꼬이는 게 9면 빼먹는 건 1밖에 안 돼. 너무 심하게 욕하지 마시고 갖고 이렇게 잘한다 하면 미안해서 더 잘 탈 수 있잖아요. 화이팅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동수 기수가 첫 번째 얘기를 나눌 마필은 6경주에 출전을 해요. 바로 이 7번마 행복스타가 되겠습니다. 승급전이죠. 최근 3착 한번 하고 우승 한번 하고 1월 27일날 경주에서도 김동수 기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취재 들어갔을 때도 뭐 능력마라고 볼 수는 없고 최근에 조금 더 나아진 건 맞는데 조교 때 모습 보면은 이렇게 맹신할 수는 없는 마필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제가 행복스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김동수 기수가 정말 지난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탔다. 그래서 얻어낸 성과이고 이번엔 결국 승급전을 치르는데 뭐 마필이 더 나아졌다든가 뭐 마필이 성장해서 낸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마들에 따라서 경주를 풀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발을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스타가 뛴 거로만 봐도 진짜 지금까지 우승을 하고 지난번에 했던 모습을 보면 사실 행복스타가 정말 잘 떴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적절한 편성을 만나서 약체들 틈에서의 선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검증 무대에 접어든 겁니다. 승급전이라는 어떤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한 레벨 위의 마필들을 만났고 이 마필이 넘어가야 될 산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뭐 행복스타가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봐요. 이번 6경주에 출전한 7번 행복스타가 만약에 인기권으로 대두가 된다고 한다면 글쎄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참고해 보시고 개인적인 한대건의 생각이 결부가 되어 있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6경주에 7번마 행복스타는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매력이 많은 마필은 아니다.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본 마필은 바로 10경주에 출전하는 7번마 금투사라는 마필입니다. 이 금투사하고는 저희가 좋은 인연이 있었죠. 지난번에 원더풀 잭팟과의 경주에서 26전 7배 배당 저희가 또 적중에 성공을 했던 기억이 있던 마필인데 상당히 재밌죠. 마필이 선행을 가면은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혀요. 그러면서 사람 염장을 좀 제대로 지르죠. 당대골짝과 그때 106배 나올 때에도 저희가 이걸 갖다가 초입맛 때문에 아쉽게 적중에 설편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 전에 우승할 때라든가 입상할 때는 한대건 이 마필을 상당히 잘 잡아냈던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마필의 특징은 매 경주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또 앞에 가면 또 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금투사람 마필이 지난 10월달 경주에 승급하고 나서 지금까지 왔던 행보를 보면 선행을 가면 조금 더 낫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나면 김동수 기술은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많은 기대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근데 선행을 가서 뭐 잡아주는 마필이 없으니까 마필이 그걸 버텨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마필의 걸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는 상위군이라는 1등급 최상위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역으로 김동수 기자가 물어보는 거죠. 내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다른 마필들이 저를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그래서 최상위군의 마필들인데 이게 아마 금투사에게는 상당히 좀 압박이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됩니다. 마필한테는 좋다 하더라도 그만큼 레이스를 편하게 이끌어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솔직한 대답이겠습니까? 어차피 승급전이라는 부담 없는 상대적인 강자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은 다하겠지만 혹시라도 20km 금투사를 이거 한번 맞건 사보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건 좀 자제하셨다가 좀 금투사가 1등급에서 적응도 하고 좀 변화를 보였을 때 그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버 금투사 전원 1등급에서 역시나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두 번의 아필 만나봤고요. 좀 간단한가요 오늘? 6경주에 출전하는 실버 행복스타, 10경주에 출전하는 실버 금투사. 얼마나 인기를 모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데거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두 마필 다 약간의 바람만 불고 그 성적을 내지 못할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려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본예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경주예요. 경주월이 1000m고요. 11마리 아필들. 이거 가관의 똥집이죠. 8번 갈립이 이제 최고 인기마로 부상을 했습니다. 뭐 최근 경주에 팔리긴 했는데 고질적이죠, 말이. 악벽이 있죠. 눈 감면을 하면서 이제 악벽이 좀 나아졌어요. 계속 상코너에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김정준 기수도 상당히 애를 먹으면서 기승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나가려는 여파는 계속 있어요. 근데 그걸 과연 경주가 조금 누가 막아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좀 예민하게 제어를 하면서 타면 그나마 조금 나은데 뭔가 결정력 부족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문세영 기수로 바꿨어요. 또 문세영 기수로만 바뀌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문세영 기수가 탔다 하더라도 결코 쉽지는 않다라고 봤는데 편성이 이건 뭐 짜여진 갑봉처럼 갈립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피들의 능력이 갈립을 쉽게 이길 수 있는 편성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세영이는 복도 많다. 이렇게 자기가 기수 바뀌어 탔는데 편성까지 도움이 되니 상금을 벌고 승수를 쌓을 수밖에 없는 게 세영이가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8번 막 갈립. 또 다음 주에는 한 1일 정지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번 갈립은 뭐 악벽이 있는 마필이라서 제가 항상 조심하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좀 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1번, 2번 안 되고 3번 IF는 뭐 박재호 조교사도 직접 만나봤는데 마필이 상당히 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진 것이 뭐 능력마가 없으니까 혼전 중에 한 발을 쓴다면은 나름대로 견뎌력이 있고 3번 풀문 오션도 정말 별거 없죠. 지난번에 밀어서 선행까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지 같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참 믿음감이 안 가는 마필인데 사실 선행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마필은. 그래서 혼자 뛰었을 때의 경주력보다 좀 욕심이 나니까 선행을 간 건데 결국은 선행에 쥐약이 됐죠. 좀 어울려서 뛰면은 조금 더 나은 거는 보였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감은 안 가지만 편성으로는 역시나 오지 못하겠고. 오마 상감청자가 정말 안 뛰는 마필이 아닌데 지난번에 뛰는 걸 보면 누가 이거 좀 옆에 같이 붙으니까 겁이 났는지 막 펜스에 붙어서 막 지랄하고 부딪히고 막 고개 쳐들고 그래서 성적이 이 개차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빼든가 아니면 바깥으로 빼든가 뭔가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마필은. 아직까지는 버리고 싶은 마필은 아닌데 못 듣던 마필이 아니니까. 또 해당거리가 1300과 1000m 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좀 검증무대가 되지 않을까 봐요. 이번 경주까지 둘러싸였을 때 그런 악벽을 보인다면 다음 경주 때부터는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상태는 좀 나아진 것 같고요. 10번 천하여제가 혼전 와중에 한 발 써야 되는데 이 마필 자체가 올라오는 걸음이 이렇게 썩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팔리긴 하겠지만 크게 믿음감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8번마 갈립을 놓고 5마 상감청자와 뭐 3번, 4번, 3번, 4번, 5번, 8번 놓고 3번, 4번, 5번 이 세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보겠고요. 뭐 주력 한 방에 두 번 강하면 될 것 같은데 뭐 10번 천하여제가 배당판이 얼마나 팔리는지 최종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공격적으로 뭐 상감청자로 검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8번 갈립이 주행 악벽이 있으니까 현장 상태 한번 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금은 2경주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일요일 경마에 너무 세게 얘기했다. 목이 너무 아프다. 내 승부처라고 막 크게 안 한다고 그래갖고 힘주다가 목 나가겠어. 자, 한대건의 첫 번째 일요일 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700m 하고요. 9마리의 마피들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일단 강력한 대가리는 있다고 봅니다. 7번마 리플 보이 프레시. 제가 대가리라고 표현하니까 무식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무식해 보였나? 네. 저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도 학사인데. 뭐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7번 리틀보이 플래시가 강력한 충마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리틀보이 플래시가 뭐 코를 푼다든가 아니면은 뭐 물구나무 서지 않는 한 7번을 놓고 할 겁니다. 뭐 몸무게가 한 30kg 찐다면 또 고려해 봐야겠죠. 왜 7번 리틀보이 플래시를 놓고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하느냐. 어차피 팔려요. 인기 1일 겁니다, 아마 이게. 근데 내가 왜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알려줄게요. 리틀보이 플래시는 최근 경주에 조교를 임하면서 나아졌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동착으로 이착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직선주로 해서 이 안토니오 기수가 이마피를 밀어줄 때 보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깨 부상 때문이었었죠. 그래서 당일날 안토니오 기수는 이마필에 기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경주부터 기수가 바뀌게 됩니다. 이 경주 때에 안토니오 기수는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 결승선 전방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은 동착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자, 분명히 지난번 경고 때 그러한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지금 지속적으로 걸음이 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첫 승에 대한 욕심을 충분히 내볼 만합니다. 7번마 리틀보이 플래시. 자, 한대간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뭐 인기 1위 말을 왜 네가 뭐 놓고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게 공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중요하죠. 인기말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충말을 누가 세우냐는 제 승부 경주의 50%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 마십시오. 자, 7번 리틀보이 프레쉬 이마필 놓고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주적 한방막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오전장이에요. 여러분들 무통장 문자들 많이들 신청해 주시는데 이때 신청해도 부산거부터 서울까지 싹 다 가요. 무통장 문자 에이스 경마나 코리아 레이스 검피사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계좌번호 모르면 전화해 나한테. 내가 계좌번호 다 찍어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통장 문자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핸드폰 결제도 많이 하시는데 060 번호 300에 7766이니까 예. 맞을 거예요. 060 300에 7766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나는 핸드폰 결제가 좋아. 그럼 핸드폰으로 결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경마 상경주입니다. 10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이게 참 애매하죠. 능력마도 없고 뭐가 터질 것 같은데 과연 뭐가 터질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일단 객관적으로 오버 블랙진가가 최근에 걸음이 많이 늘고 있죠. 예전에 김동균 조교사를 만났을 때 블랙진가는 왜 못 뛰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었는데 11전 동안에 입상만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마필도 그렇게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또 늪발등에 걸리는 유형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불안해요. 그 타이밍을 놓칠까봐. 6번가 더블골드도 57kg 종량에서 추입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3착 승급한 7번가 페더라이트를 놓자고 하니 오죽했으면 3착 몇 번 하고 승급을 했겠습니까? 이마필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진 않다고 보여지고 대안이 없어요 사실. 9번마 상비군이 이 꼬부작꼬부작 움직이는 꼬라지가 조금 냄새가 나는데 이게 강급대 했었거든요. 강급이 되고 나서 최근 2-3번 경주에서 의외로 많이 뛰었어요. 자꾸 올라오는 모습도 있고 해서 부담량이 57kg로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올려주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별점 B라서 그럴 수 있는데 9번마 상비군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3번마 바람킥은 매번 그 타량이니까는 뭐 아쉬울 것도 없고 10번만 로얄탱크는 정정의 기수는 중간에 누브윙으로 한번 끌어올려보고 싶은가 봐요. 이마필 자체도 능력은 없지만 경주의 전개하려고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뭐 썬키스트가 발주만 좀 잘 나오면 재밌는데 발주가 항상 문제인데 1번 골드스타일스는 뭐 이미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마필이 가장 잘하는 게 하나 있죠. 선행을 가서 모래 안 맞고 버텨버리는 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느리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떠한 나필이 딱 부러지게 빠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최원준 기수가 한번 미친 척하고 선행을 반다면은 이 나필이 9구 막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말이 없으니까 이놈 저놈 내가 다 얘기하고 자빠진 거야. 일단은 가장 좀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늦추입을 하는 마필 원마 블랙진가와 그 강급이 된 이후에 조금씩 변화를 보는 9번 상비군 그리고 1번 골든스타일스 이런 마필들은 조금 더 배당권에서 한번 누려보고 싶은 마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경주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돌이 1300 8마리 마필들. 자, 한대간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서울경마 일요일 경마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지난번에는 막공 사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마필도 있고, 지금 현장에서는 오마 슬링스톤이 승급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져요. 뭐 걸음은 나아졌는데 제가 지난번에 슬링스톤이 우승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번에 우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행 때문이다. 슬링스톤은 따라가서는 만만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세영이가 동수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 열심히 또 따먹었죠. 이번에가 이제 승급전이고 검증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선행을 추구한다면은 또 선전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을 실패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문세영이라 하더라도 슬링스톤이 부러질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한대원은 메인 승부처럼 선정을 했어요. 뭔가 슬링스톤을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마필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직접 만나보면 지난번에는 말이 안 좋았지만 이번에는 말이 차분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기수가 있고, 또 어떤 마필은 이 마필로 이번 주에 돈 벌어야 되는데 꼭 벌고 싶다,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는 기수도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 한대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 이 경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오늘 이렇게 침이 많이 튀냐?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경남 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이고요. 한단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부산의 메인 승부처 12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일단은 뭐 기수가 교체된 일본 BK 썬더가 당일날 현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모으게 될 것 같아요. 이 마필을 충분히 놓고 싶은 생각은 이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예전에 김철호 교수가 1월 4일날 입상을 시킬 때 선행을 가서 정말 약자 편성해서 우격다짐으로 입상을 했고요. 1월 27일날은 재결실에 불려가죠. 김철호 교수가. 불려가서 재결위원들이 물어봅니다. 왜 추진을 늦게 했어? 그랬더니 채찍을 늦게 해서 그랬더니 결선 전반에서 일찍 추진을 하면 걸음이 너무 무뎌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탄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최대한 낮춰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리고 2월 24일 날 잘 탔죠. 말을 정말 잘 탔습니다. 김철호 기수가 마필의 습성을 잘 알고 꾸준하게 밀어주면서 걸음을 뽑아냈고, 자, 이번엔 기수가 바뀌었죠. 서성훈 기수로. 정작 김철호 기수는 이른바 트리플 실버에 기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결을 임하면 알 수 있어요. BK 썬더가 어떤 말인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을 타면 이 서성훈 기수가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 기수입니다. 밀어 제끼고 패 죽이고 하다 보면 엿먹으라고 안 뛸 수 있습니다. BK 썬더의 특징이 그래요. 그 마필의 특징을 알면 이 마필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대건은 그러한 이유로 1번마 BK 썬더를 충마로 놓고 승부를 해보고 싶지는 않고요. 다른 마필을 충마로 놓고 승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12만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 1번마 BK 썬더가 아예 순위권에서 부러지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고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공마 1경주는요. 명확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이유까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1번마 BK 썬더가 시원하게 우승을 한다 하더라도 한대건이를 욕하지 마십시오. 한대건이가 분석하고 한대건이가 가지고 있는 이 마필의 특징까지 설명해 드렸으니까 저는 분명히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고 강조해 드리면서 부산경마 1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9마리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믿을 수가 없죠. 가장 문제가 마필은 8번 레이먼드입니다. 뭐 대상경 특별경주였죠. 특별경주도 나가고 일반경주에 단승식 1.0, 뭐 연승식 1.0을 팔려서 이혁기수가 탔을 때 3착했고요. 그 다음 경주부터는 임기원, 문세영 타면서 능력기수를 불러놓고 아주 요걸 태바가지로 먹고 있는 마필입니다. 뭐 조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울 수 있고 예전에 걸음이 안 나오니까 탄 기수의 입장에서도 답답할 노릇이죠. 또 모든 경주가 특히나 지난번 1700은 편성이 원체 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세영을 태워놓고 이지랄을 해놨기 때문에 이 마필 자체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방에서는 여러모로 신경을 쓰다가 결국은 장구를 교체했습니다. 지금 망사가면에서 양털 코굴레를 달고 나오면서 고개가 높고 집중을 못하니까 코굴레를 단 것 같은데 과연 그 장구의 효과가 얼마만큼 나올 수 있을지. 편성은 지난번 못지않게 약하고요.
외곽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 레이몬드가 과연 최근의 부진한 모습을 어떻게 떨궈낼 수 있을까? 그 장고 교체가 됐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까지는 버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본 금화제니스는 사실 이동환 교수가 이렇게 썩 좋아하는 마필은 아니에요. 뭐 조교를 잘 받는 마필도 아니고 원하는 대로 경주를 풀어주는 마필도 아니긴 하지만 게이트가 1번 조건에 편성도 약하기 때문에 안 볼 수 없는 마필이고요. 이영화 풀문 스카이가 지난번 승급전에서 졸전 중에 졸전이었었는데 1400 처음 뛰면서 이렇게 바닥을 끼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아닌데 말이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오마 헤들맨은 지구력이 부족하죠. 이게 선행입니다. 선행은 가지만은 항상 선행을 가고 지가 알아서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되고요. 약간 좀 고민이에요. 8번만 레이먼드를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1번이나 2번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는 제가 내용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용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사이즈로 보면은 또 충막감이고 좀 애매하긴 하네요. 현장 컨디션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1번이나 2번 중에서 충마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국마 오경주는요. 한대관의 현장 예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상마 이경주 넘어갑니다. 강조의 1300이고요. 10마리 마필들. 뭐 하나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내세울 만한 마필은 없죠, 사실. 하지만 영광의 챔프는 재밌게 봐요. 뭐, 지금 마필 상태가 좀 한풀 꺾였다, 뭐 그런 느낌까지도 주고 있긴 하지만, 최근 경주 57kg라는 부담 중량을 가지고 정말 쥐어짜면서 거리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방에서도 하다하다 안 됐는지, 마이너스 3kg 정호주 기술을 불러들이면서 감량까지 얻어냈고요. 그래서 편성까지도 기가 막히게 짜여졌습니다. 상대마들이 원체 약하고 능력들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8번 마필은 충마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0번마 위닝 어게인도 괜찮죠. 이 마필은 뭐 능력보다는 상대마들이 좀 약하다는 점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3번마 휘익이라든가 9번마 아이엘캣 이런 마필들은 주행에 대한 매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주행 불량기를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때도 있고 뭐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워낙에 기복이 심하니까 혼전 와중에 한 발을 쓴다면 2변 정도는 가능해 보이고요. 오마 브레이브 킹덤이 많이 나아졌는데 실전을 치르면서 연습 주행도 하고 뭔가 좀 나아진 모습이 있는데 생각보다 걸으면 안 나왔어요. 하지만 편성이 약해진 틈이기 때문에 2변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부상만 이경주는요. 8번에 10번 이 한 방에 맞건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3번, 5번, 8번 중에서 대안 맞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만 6등로 넘어갑니다. 경주의 1700이고요. 12마리 아필들이 출전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을 코너에서 말씀드린 7번 행복스타. 지워. 뭐 동수는 뭐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지우면 돼. 이거는 뭐 되지도 않아. 그냥 끝났다고 봐요. 10번과 비평과 10번 개나리송. 뭐 개나리송은 1700m 청업이긴 한데 뭐 단독 선행이니까 잡을 말이 없고요. 12번, 10번이 가장 유력한 막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번 주먹도끼는 폐출혈 이후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3번 더지조는 매번 그타능이고 3번 베스트 빅토리가 문제죠. 지금 부담량이 4kg가 올라가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57kg, 56kg 달았던 마필이에요. 55kg 그래서 입상을 했었고 이 적임 기수라고 하는 신영철 기수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이게 편성이 약해서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근데 나보고 막권 사라고 한다면 난 10번, 12번은 살 것 같아. 10번, 12번 놓고 3복을 할까 차라리?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출전 두수는 많지만 의외로 조금 쉽게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자, 부상만 3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600이고요. 12마리 아필들. 일단은 뭐 충막감은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죠. 6번만 이기다. 지난번에 퍼스트 빅토리에 깨진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1월 4일 경주의 편성 약체 틈에서 우승이긴 했지만 걸음이 늘고 있다고 봤고 상대가 약했다는 장점도 있었는데 이게 단가 봐요. 뭐 큰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경주거리로 1600을 소화를 해냈기 때문에 뭐 선행도 가능하고 선행권에 따라가는 정도 가능하고 뭐 안 될 것도 없고 오마 소중한 선물도 마찬가지죠. 뭐 지난 국산 6등급 경주에서 선두권에 나서면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줬고요.
발주가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발빠른 마필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마이너스 2kg 감장을 살려서 선두권 공략을 한다면은 기록은 상당히 쓰레기예요. 1분 44초가 나왔기 때문에 당시의 기록만 본다면은 불안한 요소도 있지만 상대가 일단 약하다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고요. 이 구마 선샤인 볼트가 정말 아쉬운 마필이죠. 이게 출발 불량이 계속 있습니다. 발주 고착을 하는 이게 악벽인데 지난번 경주에도 입상을 하긴 했지만은 발주 고착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출전 정비 2개월을 봤는데 이것만 안 왔다면은 저희들은 항구를 했죠. 뭐 닥터 시크를 놓고 전사의 질주와 트리플 보스를 정확하게 때렸으니까. 근데 늦바라고 올라오는 바람에 저희가 개차봐야 했는데 뭐 항상 그런 마필이에요. 발주가 안 돼서 고착을 하고 늦바라고 한 발을 딱 쓰는 유형이기 때문에 발주 잘 나오면 좀 더 뛸 거고요. 마필이 워낙에 그런 스타일이니까 김호수 기수가 판단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 될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늦바란다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마필이니까. 8번마 골든 트로피라든가 실버 걸크러쉬는 정계는 선두권에 가담을 하죠. 근데 과연 이 뚝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버텨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실전을 뛰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6번마 이기자를 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5번마 소중한 선물, 9번마 선샤인 볼트 이 두 마리가 가장 이 상경주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마필이다. 아무래도 늦발동을 하는 9번마 선샤인 볼트보다는 5번마 소중한 선물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중한 선물도 별거 없긴 하지만 6번을 놓고 상경주는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경마 7 정도 넘어갑니다. 경도에 1700이고요. 10마리 마필들. 일단 뭐 강력한 대가이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없죠. 뭐가 들어와도 10마리 중에 뭐 할 말이 없는 경주고요. 일단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9번 마이티존. 뭔가 움직여요, 말이. 조금씩 뭐 능력이 없다는 건 이미 검증이 됐고요. 편성 맞으면 한 발씩 써서 선두권에 전개도 하고 해서 무빙으로 한 발씩을 쓰는데 편성 자체가 너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3번 데블맨은 부담 중량을 포기하고 노련한 기술로 기종을 했고 근데 이건 제가 조교사를 만나보면 항상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좀 감량 기술 태워서 한 발을 쓰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데블맨은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왜 괜히 또 56kg를 달게 해놨는지 좀 이해는 안 됩니다. 5번 웰빙 스토리는 매번 그렇고 8번 카일라스 댄서가 정말 편성을 잘 골랐죠. 이마피가 사실 지난번에 입상을 했는데 이게 어부지리격이죠. 혼합군 경주가 아니라 국산마 5등급 경주의 부진마 편성입니다. 능력이 아주 뛰어난 마필들이 아니었었고요. 자, 이번에는 혼합 4등급에 제등급으로 이제 레이팅이 올라가면서 올라온 건데 어쩜 이렇게 혼합 4등급에 말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송문길 조교사가 참 똑똑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뭐 안 될 건 없고요. 편성이 그러니까 난 지난번에 뛰는 걸 보고 5등급에서 야 저거 잘하면 팔리겠지만 깔끔하게 지우자. 뭐 개똥을 편성해서 저렇게 쥐어짜가 오는데 근데 또 되겠어 상황 자체가. 10번 스카이시티도 의외로 한 발은 있지만 늦추입을 하는 유형이고 이거 충무 선정하기 참 애매하네요. 그래서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9번 마이티존인데 이것도 워낙에 뭐 똥마로서 검증된 마필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현장에서 조금 더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4번, 8번, 9번, 10번 이 4마리의 마필은 어찌됐든 간에 조합을 해볼 생각입니다. 9번 마이티존을 충무로 놓을 건지 안 놓을 것인지 현장에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원의 두 번째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경주거리 16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6경주 국산 6등급 경주 시작했습니다. 한대문 6경주입니다. 아마 하비트 시즌 워낙에 똥말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걸음 자체가 없습니다. 앞으로 경주 주도해버리면 다른 마필이 못 따라올 거예요. 4번을 놓고 9번, 10번, 11번 안쪽 11번 엘버트 킥간 4번, 9번, 3번 바깥쪽 경주거리 18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9경주 시작했습니다. 9경주입니다. 아마 스마트 프린트도 해당 거리에 강점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어요. 고마 베네이페이는 원래는 기승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마필이 이번 경기 나오는 거였었는데 그것이 취소가 되면서 9번, 4번, 7번, 8번 8번, 9번, 5번 3마리가 경주거리 1200m 2등급 6경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지금 하늘누리가 좋습니다. 김혜성 기수가 워낙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좀 답답하긴 한데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전개도 좋고 7번을 놓고 4번, 8번, 10번 7번 바깥쪽 치고 나오는 9번 10번, 7번, 9번
1800m에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일단은 뭐 사마 찬란한 미소와 10번만 미스터 스캣. 사마 찬란한 미소는 1800도 뛰어봤어요, 사실. 하위군에서 올라온 마피이긴 하지만 여력 자체가 많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전개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당일날 같이 뛰었던 구마 글리터도 최근의 상승세는 뭐 가파른 모습이긴 한데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10번 미스터 스캣 그래도 꾸준하게 뛰죠. 취입을 하면서 그 정도의 걸음. 4번, 9번, 10번이 아마 박스권으로 팔릴 것 같은데, 일단은 이 4번, 9번, 10번 중에서는 한대건의 충마가 없습니다. 한대건의 충마는 좀 다르게 있고요. 그 다른 마필, 지금까지는 꺼져 있는, 걸음 자체가 안 보여서 너무 바닥권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부산경마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인기권보다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던 마필이 원하는 대로 경기를 풀어버리면 갑작스럽게 선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 타이밍을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배당을 잡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번 경주는요, 한대건이가 타이밍이 도래한 마필, 그리고 전개적인 이점이 있는 마필, 한대건의 관리만을 놓고 승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컨디션만 나쁘지 않다면 그 마필을 놓고 하겠고요. 현장에서 컨디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안고는 가되 인기권에서 충만 선정해서 그 마필 쪽으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과연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나필을 노리고 들어가는지 그 예상을 현장 예상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경마 4경주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8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전 수가 작은 데로 승부처가 삼았죠. 네.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적중하고 싶어서 욕심을 좀 부리는 거죠. 출전 수가 원체 작아요. 또 뭐 3월 러블리 루트가 뭐 현장 배당판 인기 1위권으로 상당히 압도적으로 팔릴 것 같은데, 이거 놓고 승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1억 8천만 원짜리 러블리 루트를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데뷔할 당시부터 관심을 갖자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계속 잘랐는데 입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십자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마필이. 능력은 뭐 안 될 건 없어요. 하지만 1900m는 정말 이 마필에게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1900m는 거리의 특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마필과,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에는 컨디션이 워낙에 난조다 보니까 성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컨디션을 회복해서 상당히 부드러워졌다라는 내용을 가진 마필이 있습니다. 출전 주수는 8마리지만 3번 러블리루트 놓고 와서는 배당 자체가 먹을 게 없어요. 하지만 한대건이가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을 놓고 먹으면 먹을 게 있습니다. 먹을 거 없는 단체에 먹을 거 만들어 드릴게요. 자,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8경주 한대건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뭐 하이라이트 승부처라고 할 수 있죠. 경남신문배 대상경주 1400m로 펼쳐지고요. 3세의 강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보여줄 미래들이 훨씬 더 많은 마필들이고, 어떠한 마필이 들어와도 뭐 할 만한 없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본마 딥마인드는 최근 두 번의 경주, 나름대로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이 마필이 이렇게 능력마다라는 생각을 항상 크게 갖고 있지는 않아요. KT 여건도 좋고, 뭐 당연한 인기, 뭐 압도적인 1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마필보다는 3번만 가보데이가 더 낫죠. 게이트 이탈 능력도 그렇고. 딥마인드는 발주도 이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고요. 물론 선행을 밀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 3번 가보데이도 그렇게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1400m에서 선행 각축전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 마필들을 좀 참고 지켜보던 마필에게 기회가 온다고 보고요.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이 바로 9번의 영광의 시크릿이에요. 이 마필이 12월 2일날 그 대상경주에 출전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래가 상당히 뭐랄까 기대가 됐던 마필이죠. 조금 같은 마필인데 우리의 조성건 기수가 삽질을 해줬고요. 물론 이제 아직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 마필들에게 견줘서 조금 밀릴 여지는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 마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제는 준비가 됐어요. 완승미가 붙어있기 때문에 공백기가 있다 하더라도
괜히 임성시를 불러다 앉힌 게 아닙니다. 임성시 기수가 상당히 대상경주에 강한 기수기도 하고 조교사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말에 많이 기승하지는 않지만 승부사 기질이 상당히 강한 기수예요. 뭐 영광의 스케일 아주 재밌게 보고 있고요. 뭐 실버 굿댄서라든가 뭐 실버 석세스 파티. 이 실버 석세스 파티는 좀 거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마필이 지난번에 2등 했죠. 2등 했는데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뭐 주행 방해를 해서 직선주로 해서 강착, 그러니까 실격 처리가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이경주도 보면 선행을 중속으로 나가서 선행을 이끌었거든요. 근데 결승선 전방에서 잡히지 말아야 됐던 랄랄라에게 덜미가 잡히는 걸 보면 1100m였거든요, 당시에. 이번에 1400m입니다. 뚝심이 필요한 경주에서 선행까지 불투명하다면 정말 석세스 파티는 배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딸은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피에게 좀 더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일단은 이번 부산 5경주는 상당한 혼전이 예상되고요. 한대건이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피를 3번마 가버데이와 9번마 영광의 시크릿, 이 두 마리의 마피를 가장 재밌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마피를 충마로 할지는 현장 컨텐츠를 본 후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고요. 9마리의 마피들이 출사표를 던졌죠. 이 대만만한 마필이 뭐 워낙에 지난번에 삽질을 하는 바람에 좀 속이 상하긴 한데 잘 뛰어왔죠. 대한마는 명품축제 1번마 명품축제와 3번 대한마가 아마 최저배당으로 팔릴 여지가 있고요. 두 마필 다 부산에 내려가서 킹삭스와 자웅을 겨룰 정도로 2, 3창을 나눠 가질 정도로 12월 2일 경주를 보면 좋은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부산연도 55km. 지금 그때 당시에 최모영 기수의 명품축제는 55km인데 지금 57km죠. 근데 순말들은 뭐 부담 중량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안바들랑 좀 틀려서 성장세가 있다고 보고요. 1번, 5번으로 끝이 난다고 해도 뭐 전혀 크게 이상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애매해요. 2번만 원더풀 러브라든가 뭐 6번만 원더풀 플라이 그리고 원더풀 트루스. 생각해보니까 다 원더풀 마필만 얘기했네. 마주가 다 틀린데. 어쨌든 이 세 마리의 마피들이 선두권이라든가 추위권에서 각각 한 발씩을 쓰는 마피들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 8번 원더풀 트루스가 선행형에 가깝긴 한데 굳이 선행 안 가도 되는 마피인데 가온포스는 사실 매번 뛸 때마다 우승을 했지만 정말 여력 없이 채찍을 냈었거든요. 또 문세현 기수가 가온포스와 원더풀 트루스 아마 문세현 기수라고 한다면 두 마필 다 제안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정말 극과 극이죠. 가온포스는 1억이고 원더풀 트루스는 500만 원의 말가격인데 지금 문세현 기수는 원더풀 트루스를 올라탔단 말이에요. 이것도 조금 냄새가 나지 않나. 가온포스가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그렇게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선행도 못 가는 이번 경주 가온포스는 풀어질 여지가 상당히 높지 않나 봅니다. 괜히 문세현 기수가 8번 원더풀 트루스를 선택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1번, 3번, 1번 막권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되 막권 살만한 배당이 아니라면 1번, 3번을 놓고 원더풀 시리즈 2번, 6번, 8번에 3번 막권을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대상 경주니까 워낙에 또 기존에 뛰어왔던 걸음 자체가 3번마 대환마와 1번 명품축제의 걸음이 좋았었기 때문에 최저 배당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대상 경주는 뭐 직골인대로 보니까 어느 쪽에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대상 경주는 물론 마필 능력도 있지만 당일날 컨디션 좋은 놈이 들어오는 것 같아. 반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그 말도 좀 일리가 있어요. 컨디션 안 좋으면 못 들어오는 거지 뭐. 현장 컨디션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부산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0마리의 마필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단독 선행은 정해져 있죠. 일본 통일한국. 사연도 많고. 선행을 실패했을 경우의 수에는 좀 덜 뛰는 경향이 있지만 1300m를 1순위 했던 경험이 상당히 많은 마필입니다. 지구력이 묻어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버텨낼 수 있고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게이트 여건이 1번이에요. 워낙에 늦추하는 마필도 많으니까 1번에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척간에서도 어느 정도 걸음이 드러나 있죠. 3마 CU 다운 더 트랙은 지난번에 선두권이 무너지면서 한 발을 쓰긴 했지만 추임력 있는 마필이고요. 5마 늘해랑은 천군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인데 최근 경주 이상할 정도로 부진하고 감량 혜택이 크죠. 마이너스 2.5kg.
8번 다이나믹고도 기수가 서수공 기수로 바뀌었다면은 그 빠따의 힘을 이번 경주는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변수가 나온다면은 오랜만에 출전한 6번 오렌지 말이라든가 7번 제왕의 후예가 앞뒤의 컨디션이 좋아서 변수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넘어설 수 있는 능력들은 아닌 것 같아요. 부상금의 6경주는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1번을 놓고 4번, 5번, 8번 이 세 마리 안에서 정답을 찾아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서울경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0경주로 넘어갑니다. 9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뭐 제 격돌이죠. 3번 문학직부와 8번 샴노코. 두번 필라 부담장은 똑같이 올라갔어요. 문학직부는 54.5kg, 샴노코는 59kg. 그러면 뭐 샴노코는 한 개 중량이기 때문에 좀 덜 올라갔죠. 2차에서. 문학직부는 좀 더 올라가고. 지난번 경기 때 문학직부와 샴노코의 마시차는 3마신이었습니다. 당시에 얘기를 해보면 샴노코가 3kg를 나오면서 등자에서 발이 빠졌죠. 태종이 형이 등자에서 발이 빠진 상태에서 샴노코를 추진한 겁니다. 제대로 추진은 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59kg라는 데 있죠. 샴노코가 59kg 안 달아본 건 아닌데 59kg 달고 정말 전성기 때 한번 잘 뛰었던 적이 있지. 그 이후로는 이 59kg 달아본 적이 없거든요. 500g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경주마다한테 500g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 요소 때문에 야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야 부러지는 거 아니야 하는데 걱정은 돼도 뭐 쉽게 이걸 안 돼 이렇게 잘라낼 수는 없는 거죠. 또 지난번에 등자에서 발이 빠지면서 추진을 제대로 못했던 마피이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했다면 3마리 차이 안 났어요. 이거 거의 뭐 1마리 정도 차이. 그래서 샴노코가 분명히 상승세는 맞다 이런 생각도 들고 4번 8번의 막건이 뭐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번 참마가 지난번에 뭐 쥐어짜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고 5번 원더볼트는 샴노커가 59 받으면서 문성혁이 다소 51kg예요. 뭐 항상 그 정도의 능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조금 2000m가 길어 보긴 하지만 중량으로만 놓고 본다면 무시 못할 것 같고 청담대로는 혼전화 중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뭐 아주 살아났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 3번, 8번, 8번, 4번 어느 정도 인정은 되고요. 2번, 5번, 9번 중에서 대안박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 아니다 싶으면은 뭐 3복이나 사고 아니 뭐 3복은 막권 아니야. 그잖아. 예. 10경주까지는 놀아도 돼요. 우리에게는 11경주가 남아있습니다. 자, 서울경마 11경주입니다. 경주가 1200이고요.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오늘 승부처가 7일 마지막 경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일요일 경마에 가장 큰 배팅을 해봐야 되고요. 만원 살 거 10만원 사야 되고 10만원 살 거 100만원 사야 되는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리 1700m 제 9경주 출발했습니다. 주간 팽팽한 가운데 구경주입니다. 5만 라피드 코스. 선체배가 처음 뛰는 마필이지만은 아직까지는 보여줄거림이 훨씬 더 많은 마필입니다. 발놀림을 보면 단거리 경주에서도 제발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5번을 놓고 2번, 2번 3위는 7번마 2000살 경주거리 1800m 2등급 경주인 11경주 11경주입니다. 지난번에 낭만했던 마필이죠. 7번 금비랑과 9번 불멸의 제왕. 아무 이상은 없어요. 지금 문학조이는 하나 마필이 조금 뭐랄까 상한 느낌이 있어서 7번 놓고 4번, 10번, 두 마리 2번. 서면서 7번 12번 그리고 안쪽 경주리 1700m 제 9경주 출발했습니다. 주간 팽팽한 구경주입니다. 한번 스프리 영웅은 안쪽에 붙으면 좀 분하긴 하지만 충분히 제목대 하는 마필입니다. 8번 천년 바이킹이 굉장한 선행력을 가지고 있고 8번 놓고 3번 단총 맞거든요. 스피드 영웅 2위 8번 3위는 6번 컴플리트 수입은 지난번에 너무 아쉬웠었죠. 상당한 인기권도 아니었었는데 이겼어. 결승전만 100m에서 페네트로를 이겼어. 그래서 아이 한번 했구나. 그때 대가리 붙여갖고 40몇 번 나왔었는데 근데 페네트로의 최강에서 또 그걸 이겨버린다. 물론 이제 우리는 방어를 맞추긴 했지만 5번 9번이 들어왔으면 마지막 경기에 상황이 더 크게 났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선행을 가지 않고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좀 하고 있어요. 솔직히 컴퓨터 수입이 예전에 선행을 가서 일반도에 마필이었다고 한다면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있고 막판 한 발이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당시에는 1400이고 이번엔 1200이기 때문에 조건은 훨씬 더 유리했다고 봅니다. 컴퓨터 수입을 충막감으로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후차권이 이제 가간의 똥집이 있죠. 발빠른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3번 태우의 날개, 6번 컴플리트 수입,
고마 킬리의 여왕, 시그마 스타켓, 시그마 울트라 펀치, 뭐 정말 선두권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이 되고요. 그 중에 살려놓을 수 있는 마필도 있지만 버려야 되는 마필도 있고 또 그걸 염탐하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나아진 마필도 있습니다. 경주의 조건이 나아진 마필,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있기 때문에 한대건은 이번 10일 경주를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자, 한대건 마지막까지 집중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대건이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10일 경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 10일 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승부를 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10일 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회 경마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승부처 공개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2경주, 4경주, 8경주, 11경주 2, 4, 8, 11입니다. 11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자, 부산경마는 1경주와 4경주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문자 정보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한대건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